지면에서 30m/s로 쏘아 올린 물체의 운동이야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적분 단원을 안 배우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드렸던 XT 그래프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지. 자, HT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5t로 묶어서 t-6이니까 이렇게 0,6이거든요. 그럼 가운데 축이 3이잖아요. 3을 좀 넣어보시면 45가 돼요. 그럼 최고 높이가 45란 얘기니까 이동 거리는 90이야. 45, 45. 자, 90m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16번 갑시다. 자, 방금은 위치 함수 해석이었고 이제 16번은 VT 해석이에요. 자, 기억 1초부터 3초에서 전피의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기울기거든. 속도 변화량 변화율이라고 쓸게. 율? 미안. 이 1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변화가 없죠. 기울기가 계속 0이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엑셀레이션이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죠. 잠시만요. 가속도가 0이라 그랬는데 지금 4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래서 가속도는 음수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VT에서 기울기를 읽으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랑 7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5초에서 속력이 음수고 7초에서 속력이 양수지, 속도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반대가 맞아요. 되겠어요? 이땐 함수값을 읽어야겠지, 함수값을. 자, 그 다음에 0,7에서 전피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그랬는데 요 4초 때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고 6초 때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니까 2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날리시고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마플 952번부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나와 있고 0초부터 5초까지 전피의 평균 속도와 C에서의 전피의 속도가 같을 때 C의 값은, 자, C에서의 전피의 속도라는 것은 X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0에서 5까지 전피의 평균 속도라는 것은 0, 5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쓰세요. 이 물리에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랑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가 뭐 당연히 같은 뜻인데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XT를 그려보기도 합시다. 저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인수분해는 안 되네. 이게 허근이네요.
그럼 어쨌든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없으므로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3분의 2에서 기울기가 최소고, 요거는 몰라도 돼요. 그럼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이제 0초 때 속력이겠지, 속도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을 평균 내겠다 이거야. 그죠? 힘든 일이겠죠? 그냥 이 양 끝점에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이 뭐 이런 데 한 군데 있겠지. 여기가 C라 이거야. 알겠어요? 즉 평균값 정리 쓰는 문제예요. 갑시다. 5-0분의 x5-x0이 요거, 그 다음 좌변은 여기다 C 넣은 거. 요거 풀어내시면 돼. 계산하자. 자, 5 넣으면 85 나누면 17이죠. 17 넘어오면 이렇게요. 그럼 C가 3 나오네.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평균 속도라는 표현이 잘 없으니까 이거 공부해 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 989번입니다. 989번. 요거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두 가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가로등 길이가 일단 4.5m고 사람 키가 1.8m예요. 자, 매초 1.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고 했고, 얘를 t초 후 그림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초 동안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 사람의 이동거리를 여러분들이 1.2t라고 적어주실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선 그림자 길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그림자 길이에다가 L이라고 변수를 줄 거예요. 이제 L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내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때 닮음을 쓰시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 B는 1.8 대 4.5입니다. 10 곱해서 9로 나눠주시면 2 대 5예요. 맞아요? 그럼 어디가 2 대 5란 얘기냐면 이렇게가 2 대 5란 얘기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L 대 L 플러스 1.2t는 2 대 5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2 대 3으로 해도 되죠. 그럼 L이 0.8t인가요? 되겠어요? 그러면 dl dt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0.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우리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림자 끝 속도 기억나세요? 요 그림자 끝의 속도. 그쵸? 기억나시죠? 얘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만큼 가기도 하고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가기도 하니까 이 전체 길이를 x로 잡아서 x를 t로 표현을 해가지고 dx dt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라는 표현하고 그림자 끝이라는 표현하고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끝. 자, 993번이에요. 뭐 좀 마실래 얘들아? 힘이 없어 보이니?
이렇게 활력 돋는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애들이었어? 컴포즈 커피든 공차든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거야, 서원아? 시은아, 메이커를 얘기해봐. 아, 연대가 없어? 아, 10시 반이구나. 아니, 그럼 정해놓기라도 하지 뭐. 정해놓으면은 11시에 주문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해놔야 니네가 음료가 온다라는 기대감에 수업 듣는 게 좀 신이 나지 않겠어? 아니, 저번에 공차 먹었고 저번에 컴포즈 먹었으니까 이번엔 메가 커피 먹든가. 좋아요. 그러면 메가에서 메뉴 하나씩 골라봐요.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0cm인 반구 모양의 용기의 수면의 높이가 밑줄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이가, 그러니까 h가 2t인 거예요 지금. 그쵸? h가 2t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해야 우리가 이 수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t초 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단 t는 줬고요, 문제에서. 조금 피곤하겠네. 자, 이 길이가 2t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해서 제가 r이라고 쓸 거고요. 수면의 반지름. 이 r을 구하기 위한 짓을 해야 돼. 기하적으로. 그러면 피타고라스랑 닮으면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반지름 50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여기 50-2t를 이용해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한번 쓰면 r을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 되죠? r제곱은 빗변제곱 마이너스 예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리합시다. (2500은) 지워질 거니까. 그러면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프라임을 해서 여기에 20 넣으시면 되겠어요. 20 넣으면은 160 마이너스, 그러니까 40파이가 되겠다. 굳이 단위까지 쓰자면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고 초당 변하는 거니까 퍼 세컨드 이렇게요. 되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질문이 끝났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 이제 적분 들어가 봅시다. 자, 108쪽 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어떤 fx가 있어요. 어떤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됐어. 아시겠어요? 자, 부정적분은 얘를 이용해서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된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되기 전 함수를 찾는 게 적분이야. 그래서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fx가 x 3승이야. 그럼 미분하면 이 fx가 3x 제곱이 되죠? 오케이? 그럼 저 x 3승을 우리가 3x 제곱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어요? 3x 제곱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fx의 부정적분은 뭐야? 라지 fx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한글로 너무 기니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fx 쓰시고요. 함수의 앞에는 s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그 다음 함수의 뒤에는 dx. 이렇게 두 개의 기호로 fx를 가두는 거야. 그럼 이게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을 부정적분 하겠다라는 건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연산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3승이 되는 거야. 미분되기 전을 찾는 거야. 괜찮겠죠? 자, 그러면 근데 봐봐. 너네 x 3승 플러스 1 미분하면 뭐야? 3x 제곱이죠. 1 사라지니까. x 3승 플러스 2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이죠. 2 사라지니까. x 3승 플러스 3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이죠. 미분하면 상수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 상수항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이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라고 상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C를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해요. 자, 갑시다.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즉 fx가 미분되기 전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fx를 부정적분한 결과 라지 fx라고 쓰고 이 C를 적분상수라고 할 거야. 이때 요 기호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x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는 거거든요. 읽어보실래요? 인테그랄이라고 읽히죠. 근데 이제 발음 기호상은 인티그럴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인테그랄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학교쌤이 뭐라고 읽는지 한번 잘 봐요. 나처럼 인테그랄이라고 읽으면 이제 노땅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상수 같은 거 적분하실 때 있잖아요. 상수 같은 거 부정적분할 때 있잖아. 상수 같은 거 부정적분할 때. 너네 4x 미분하면 뭐야? 4. 적분하면 4x야. 그래서 상수 미분할 때는 그냥 x가 이렇게 붙는다 생각해 주시면 편해. 알겠어요? 상수 적분할 때는 그냥 x가 붙는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러면은 2번 답 뭐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잠깐 볼게요. 지금 아직 적집분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거든. 근데 상상할 수 있어. 생각보다 쉬워요. 봐봐요. 이거 몇 차죠? 1차. 그럼 부정적분 찾으면 얘가 미분되기 전에는 몇 차였을까? 2차. 얘가 미분했을 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2가 내려와서 저게 돼야 되거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되겠네.
그쵸? 플러스 C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만들어 볼게. 6x 제곱 같은 거. 요거 미분되기 전 찾아보는 거야. 부정적분 하는 거야. 그러면은 3차였겠죠. 그쵸? 근데 3이 내려와서 제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 마중 나와 있어야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이거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이거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 C는 지워질 거고. 5. 이거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거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분을 잘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미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 되겠어요? 되겠죠? 자, 적분한 다음 미분한 다음 다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게 개념 45번이에요. 근데 얘들아, 개념 44번 맨 위에다가 우리 이것 좀 적고 가자. 이제 fx랑 fx랑 f'x 얘네들은 좀 간결하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미분 관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차수가 올라가는 약간 옷을 입는 느낌의 적분이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도함수라고 불렀던 거죠. 도함수 미분되기 전, 도함수의 부정적분 찾으면 누굴까? 그렇죠. 자, 이제 개념 45번이야. 45번 하기 전에 8번 한번 봐요. 자, 두 가지 관점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좌변이 fx를 부정적분하겠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그쵸? 둘 다 C면 안 되니까 뭐 C1, C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어요?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들은 사라지고 얘는요? 그렇지. fx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 상수는 지워질 거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제곱이었구나. 뭐 어쨌든. 이렇게?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그냥 좌우변 바로 미분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미분하면 인테그랄 dx가 한꺼풀 벗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때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쏙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45번으로 오세요.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돼. 약간 아직 미분했을 때 인테그랄이 벗겨지는, 또 미분한 걸 인테그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 1번이랑 2번 옆에다가 연산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연산을. 자, 1번은 ddx 인테그랄 fx dx죠. 자, 그럼 ddx fx 플러스 c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fx를 부정적분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분의 한 형태랑 적분 상수가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다시 미분하면 이제 fx가 되고 상수는 사라지는 거지. 자, 2번 연산은 인테그랄 ddx fx dx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이 먼저 수행되는 거지. 우리가 fx의 미분 형태는 f'x라고 쓰죠.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미리 물어본 건데요. 도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으면 누굴까? fx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적분이 마지막에 수행되면 이렇게 적분 상수 C가 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네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11번 보시면 fx가 x제곱 플러스 2x고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거냐면 fx 플러스 c인 거란 말이야. 얘를 다시 미분해주면 상수 사라지고 얘가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쏙 빠져나온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뭐 자기가 좀 불편해. 그럼 연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못해요. 됐죠? 자, 다음. 이게 뭐야? f'x란 말이야. 그럼 f'x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미분되기 전에 뭐였겠어요? fx가 되는 거지. 대신 적분이 마지막에 수행됐으니까 이렇게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12번. 자, 예를 들어 얘를 fx로 보면 이만큼이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이걸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fx가 되는 거라고. 그쵸? 안쪽에 잡아놓은 fx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빨리 하면 어쨌든 인테그랄 기호를 미분 기호가 약간 지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툭 되죠? 16번. 자,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뭘 두 가지로 보여줘? 여기 봐. 착각했어. 이게 뭐라고? fx 플러스 c라고. 이걸 다시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fx. 그 다음에 적분 상수는 지워져요. 됐죠? 오른쪽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문제에서 f1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야. 19번. 자, 얘도 이 안쪽을 제가 gx라고 보면요. 이만큼은 g'x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g'x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적분 상수 c가 이렇게 남는 거지. 근데 gx가 뭐였어? 저 안에 들어있는 함수.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간결하게 하자면, 미분한다고? 다시 적분한다고? 그럼 이거네. 그냥 피적분 함수인 거네. 대신 마지막에 적분이 수행됐으니까 적분 상수. 되시겠죠?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F0을 알려주고 F2를 구하는 문제여서 F0은 000 들어가서 C죠. 그래서 얘가 2란 얘기고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 넣으시면 돼.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안 어렵죠? 넘기면 110쪽은 여러분 쉬워서 푸실 수 있고요. 자, 111쪽으로 오세요. 자, 아까처럼 이제 예상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분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함수 y는 x n승의 적분법이야. n은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0, 1, 2, 3 같은 거. 0 들어가면 상수함수가 될 거고, 이제 1 들어가면은 뭐 1차, 2 들어가면 2차가 되겠지.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x의 n승을 부정적분 할 거야.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미분되기 전에는 차수가 하나 높았겠지. x? n 플러스 1승.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직접 수정을 자꾸 눌러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줄게요. 이거 설명하고 아예 쉬는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이 기사님들이 되게 그 요청사항을 잘 지키셔. 원래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놓고 갈 법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장소가 장소니만큼. 근데 꼭 나 얼굴을 보고 주고 가신다. 그죠? 차수가 높아져 있던 함수였겠지? 얘는 미분된 함수니까 요 n 플러스 1이 내려와서 만들어질 거야. 그럼 요 n 플러스 1이 내려왔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n 플러스 1을 맞이해줄 n 플러스 1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쏙 내려와서 계속 쓱 지워지면서 요 안에 있는 피력분 함수가 쏙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아까 상수 미분하는 거랑도 상수적분하는 거라도 연계시켜 볼 수 있는데 4dx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4x였지. 그치? 근데 얘는 x가 없잖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 여기에 x 제로승이 곱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잘 봐.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까는 거야. 자,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까는 거야.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1.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도 있어. 알겠죠?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 표현 중에서, 요거 좀 봅시다. 요거 좀 체크만 좀 해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dx 안에.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1 들어있는 거야. x야, x.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4번 하나만 그냥 쓱 할게요. x 말고 t 들어있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부정적분법을 쓰는 거야. 그냥 적분 변수가 t일 뿐이야.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차수는 하나 증가시키고. 내가 제대로 적분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미분해 보시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0이야. 자, 그 다음에 적분의 합차 실수배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얘네가 중요한 건 맞지, 당연히 맞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잖아. 그냥 상수 곱해져 있으면은 뺄 수 있다는 얘기고, 합의되어 있으면 인테그랄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서 각각 적분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 얘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 리미트 성질, 시그마 성질이랑 다 똑같잖아요. 여기 4, 5번에다가 이걸 좀 쓰세요. 아니, 합차만 있고 곱이랑 나눗셈이 없지 않니? 그쵸?
리미트는 얘들아 수렴하면 리미트 기호 곱이든 나눗셈이든 다 나눠줄 수 있었죠. 시그마는 안 되죠. 시그마는 안 되죠. 자, 이 인테그랄도 안 돼요. 곱은 안 돼. 곱은 적분할 수 없어. 있어. 미적분해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눗셈도요. 니들이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가지고 마음대로 부정적분을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자, 분수함수도 적분법이 없어. 저건 적분법이 없어요. 사실 있어. 이제 미적분 가면 할 거야. 특별한 형태인 애들만 좀 할 수 있어요. 적으셨습니까? 적으셨죠? 한 문제만 풀고 쉬셔 드릴게요. 10번 보십니다. 다음 쪽에 있어요. 자, 제가 복잡하게 적분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간결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모두 나눠 쓸 수 있어요. 실수는 밖으로 꺼내가면서.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에 걸 적분하면 잘 봐. 플러스 1에서 밑에 깔고 차수 하나 올리고 플러스 적분 상수. 자,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고 차수 하나 올리고 적분 상수. 그 다음 플러스 1에서 밑에다가 하나 여기 0 같다. 플러스 1에서 밑에다가 깔고 차수 하나 올리고 적분 상수. 근데 얘들아, 적분 상수라는 것은 결국에 모르는 상수라서 우리가 표현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C1, C2, C3는 그냥 합쳐서 C라고 하나만 쓰셔도 돼요. 원래 이제 정의 입각해서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가 각각 적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갑니다.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고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고 플러스 1에서 밑에다 깔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됐죠? 쉬자. 20분까지 쉬세요. 이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니까 제가 연산을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좀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은 전개해서 하는 게 맞아. 전개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거든. 그냥 얘를 전체적으로 어떤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는 2가 내려와서 플러스 1에서 밑에 깔려가지고 뭐 이런 접근도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봐봐. 적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뭐 해보라 그랬어요? 다시 미분해보라 그랬죠. 이거 미분해볼까요? 했지? 여기서 끝이니? 그렇지! 잘했어. 원래 이게 2가 남지. 그럼 봐봐. 같아 피적분 함수랑? 안 같죠? 얘가 2배 크죠? 그래서 우리 미분할 때는 뭔가 이렇게 1차식이 합성되어 있으면 꺼내면서 2로 꺼냈잖아. 맞아요? 적분에서는 이게 2분의 1로 나와요. 합성함수의 적분법 같은 건 없거든? 없는데 이렇게 1차가 합성되어 있으면 이런 적분도 가능해. 그래서 부정적분 쪽에다가 제가 이따가 이 적분법을 하나 써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가 안 썼네. C를 안 썼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건 항이 4개인 것 같은데? 아, 상수가 남으니까? 상관없다. 자, 21번은 이 상태로 부정적분을 하면은 적분 연산이 6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합치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래놓고 적분 수행하는 겁니다. 3 깔고 2 깔고 x 붙이고 되겠죠? 얘도 분수함수 적분법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두 식을 더해주면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3만 남아요. 그죠? 2 깔고 x 붙이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개념 47번 갑시다. 자, 개념 47번은 별건 아니에요. 그냥 도함수가 있으면 fx를 찾는 거야. 자, 32번 보시면요. 자,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함수값을 하나 주고요. F1 구하는 문제예요. 자, 도함수를 전개해서 부정적분을 한번 수행합니다. 그러면 미분되기 전 함수가 나오겠지. 그죠? 자, 4 깔고 상수항인 x를 붙이고 적분 상수는 몰라.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쌤, 좌변도 적분된 거고 우변도 적분된 건데 얘도 적분 상수, 얘도 적분 상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서 한쪽에 상수를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2면 16, 4로 나눈 거고 플러스 2가 될 거지. 이게 1이 된다 그랬으니까 c는 마이너스 5. 이 상태로 f1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도함수다 보니까 이제 그 값이랑 많이 연계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접하셔야 돼. 그래서 이 도함수의 밑줄 한번 그려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함수가 y는 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f'x라는 얘기인데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저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x를 넣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f'x인 거예요, 얘가. 자, 이제 넘어오시면 114, 115, 116쪽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넘겨버리면 또 숙제가 너무 많아져서 몇 개만 같이 풀고 가볼게요. 자, 4번 해보시죠. 114쪽이 4번입니다. 안 어려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5일 때 f2 값 구하는 문제야. 자, 인테그랄은 합쳐줄 수 있죠. 자, 연산을 바로 갑시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루트 x 더하기 x. 자, 루트 부분이 지워지고요. 안쪽이 2 플러스 2x가 돼. 자, 내림차순으로 2x 먼저 적분해 주시면 2가 밑에 깔리는 거야. 그 다음에 상수는 x만 붙이면 되고 플러스 c. 자, f-1이 -5라고 했기 때문에 c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f2 구해주시면 되겠지. 5번이야. 되겠어요? 끝. 자, 다음 9번 해보세요. y는 fx 위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 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도함수를 구해놓고 여기에 x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 표현 자체가 f'x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이 2,1을 지난다라는 것은 뭐야? f2가 1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이제 끝내면 됩니다. 적분 한번 하시고 여기에 2 넣으면 1. 그러면은 c가 3분의 13이 되죠.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8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넘어가서 3분의 10이 될 거고 3분의 3이니까 3분의 13 맞죠? 자, f-1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3분의 12, 4니까 7 이렇게 4번이야. 오케이. 자, 부정적분과 함수의 연속성. 요거는 제가 11번 하나만 풀고 넘길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2가 3일 때 f-2 구하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준 건 도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래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는 이 함수 적분하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 함수 적분하면 되는 거야. 대신 각각 적분 상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f2가 3이라 그랬으니까 2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c1이 3이란 얘기니까 c1은 9예요. 되겠어요? 바꿀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자, 여기 이퀄 빠져있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갑시다.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좌우극한이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끝내시면 되죠. 자, 이거 옵니다. 자, 문제에서 f-2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밑에 있는 함수에 넣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끝내시면 돼. 되겠어요? 자, 이제 표현상
마이너스 1이 도함수에서 생략되어 있는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니? 연속이라 그랬니? 연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어지는 건 맞아. 근데 원래 함수가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미분 계수는 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제외를 해놓은 건데, 원래 함수는 연속이라 그랬어? 연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차피 좌극한으로 함수값을 구하든 우극한으로 함수값을 구하든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콜은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넘기시면 이제 유형 74, 75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12번 해보세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나와 있고 극대값을 알려주고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일단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할게요. x 3승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c, 잠깐 기다려요. 자, 우리가 보통 부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 상수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적분 상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도함수가 0하고 2에서 0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는 0하고 2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겠지. 우리 특강팀들은 찾아놨으면 이간극 읽어서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그 특강 안 들으셨던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2회독 할 때 다 할 거야. 어쨌든 지금 극대가 0일 때예요, 2일 때예요? 0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C값 결정하실 수 있어. 극소값은요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제가 합니다. 여러분, 단원 이름이 뭐죠?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는 거야. 이 전체 단원 이름이. 그럼 메인은 적분이겠지? 근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요, 미분을 훨씬 많이 할 겁니다. 미분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자, 다음은 이차 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f0은 1일 때 fx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마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제가 쭉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마에 알맞은 걸 채워보시면 되겠어요. 자,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으니까 3차. 그 다음에 여긴 2차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3차, 3차, 2차니까 전체적으로 3차, 3차예요. 그죠? 근데 라지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미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좌변 미분한 거 맞죠? 우변 미분하면 이 부분은 곱미분법을 써야 되고요. 미분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은 그냥 더해져 있는 거니까 미분을 쭉 하시면 돼. 자, 이러면 fx가 지워져 버리고 xf'(x가) 얘네들이 싹 넘어가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죠. x를 툭툭툭 떨어뜨리면 도함수가 만들어져. 되겠어요? 되겠죠?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면 되는 거지. 돼요? 연산 속도 괜찮죠? f0이 1이라 그랬으니까 c는 1이야.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자, 가부터 맛까지 알맞은 식 채워보시고요. 지금 채우세요. 다 채우시고 정적분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119쪽이에요.
이거 안 줄어. 큰일 났네. 너무 좋은데? 자, 일단 정적분의 정의야. 정의니까 받아들이면서 일자 fx가 두 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밑줄 닫힌 구간이란 뜻이야. 연속이어야 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연속이어야 정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이 fx의 변화량 fb-fa를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부정적분된 함수 하나를 구해놓고 이 함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위에 b 적고 아래 a 적어놓고 fb-fa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정적분이에요. 알겠죠? 한 부정적분의 변화량을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야. 아니, 정적분이야. 오케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탐구해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래 적혀있는 a를 아래 끝이라고 하고요. 위에 적혀있는 b를 위 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해요. 이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요. 자, 6번 보시면 1부터 4까지 3x제곱 마이너스 5dx 하라고 돼 있거든? 자, 계산 보여드릴게. 일단 부정적분을 해. x 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c. 여기 c가 없지만 c를 왜 안 쓰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아래 끝에 1, 위 끝에 4.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4를 한번 넣어요. 빼기 1을 한번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적분 상수라는 건 x에 4가 들어가든 1이 들어가든 항상 똑같지 않니? 그래서 c가 항상 지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분식에도 c를 안 씁니다. 정적분에서는 안 써요. 됐죠?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정적분 값은 상수야. 되겠죠? 여기에 뭐 x나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자, 7번 해보세요. 자, 부정적분을 수행하는데 적분상수 제외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딱 수행을 하시고요. 위끝 아래끝을 잘 적어. 그 다음 연산 방법은 3을 한번 집어넣고요. 빼기 1을 한번 집어넣으십니다. 자, 계산하면 3분의 10이 되네요.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아래끝, 위끝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 아래끝, 위끝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하기 전에 이제 정적분 기호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론 노트 꺼내세요.
자, 제가 확신하는데 이 개념을 알고 정적분을 받아들이는 거랑 이 개념을 모르고 정적분을 받아들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뭔가 이제 여러분 시간에 대한 물리량을 조사하면 이 속도 그래프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들이 갖는 의미가 있었어. 그치? 요건 속도가 증가 중, 요건 속도가 감소 중, 여기선 속도의 변화량이 0,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냐면 여러분 중등 물리 하실 때 다 배우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m/s로 4초 동안 이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이동 거리가 8m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프에서 보니까 면적이더라.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는 속도 시간 함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프의 면적도 어떤 물리량이더라.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자, 구분구적법이라고요. 오늘의 테마야. 여러분 좀 어렵고요. 낯설 거야.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없이 그냥 수업하라고 만들어진 책이니까. 자, 제가 먼저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전체 양을 보시고 이따가 예쁘게 필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y는 fx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요 fx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해봤자 삼각형, 사각형밖에 못 찾거든. 원이랑.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구간 전체의 길이는 b-a인데 얘를 n등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x값을 뭐 x1, 두 번째 x값을 뭐 x2, 세 번째 x값을 x3, 그 다음 이무의 k번째 x값을 xk,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어떤 구간을요 4등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찍히는 점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야. 그럼 요 마지막 점은 아마 xn-1일 거고, 그렇죠? 굳이 쓰자면 이걸 xn번째 점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구간 하나의 길이는 n분의 b-a입니다. b-a, n분의 b-a. 이해되시죠? n 등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의 함수 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짓을 반복하면서 k번째 함수 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오케이?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구간 하나의 길이이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맞죠? 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요. 저기서 보셨던 것처럼 fx1, fx2, fx3 따위들. 알겠어요?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fxk만 써볼게요. 오케이? 자, xk는 뭐냐면, 잘 봐. 첫 번째 x 값은, 잘 들어요. a 더하기 구간 하나. 맞아요? 두 번째 x 값은 a 더하기 구간 두 개. 맞죠? 세 번째 x 값은 a 더하기 구간 세 개. 맞아요? k번째 x 값은 a 더하기 구간 몇 개? k 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아시겠어요?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니지만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볼게. 자, 이런 거 아니야? 세로 곱하기 가로. 맞죠? 플러스. 자면 안 돼. 세로 곱하기 가로. 그쵸? 이 짓을 n번 하는 거야. 되시겠어요? 시그마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xk는 이제 이 표현으로 바꿔줍시다. 이게 이제 원시적으로 곡선의 넓이랑 근사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표현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정확히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 뭐라고?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n이 뭐였니? 맨 처음에. 등분 개수였죠. 그럼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린다는 건 내가 몇 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무한 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무한 등분 하겠다는 얘기야. 갑자기 s라고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곡선 넓이 s라고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그리면 그림이 망가질 거야. 살짝 망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따 필기하실 때는 이 빨간색은 그리지 마요. 무한등분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쵸? 그럼 사각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oly shit.
정신 나갈 것 같다. 여기 봐. 맞아요? 잘 그렸죠? 근데도 이 빨간색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넓이는 하얀색 곡선으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알겠어요? 근데 아니야. 극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잖아, 얘들아. 그지? 이게 몇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정확한 예측값 아니에요. 곡선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계산이 엄청 복잡하겠지. 그치? 이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적분이에요. 알겠어? 잘 들어. 이 리미트 시그마 보이니? 리미트 시그마 보여요? 색깔을 좀 줄게. 얘가 인테그랄이야. 얘가 인테그랄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이해 못해도 돼.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기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 그 다음에 요 F 어쩌고 있죠. 요거 어차피 임의의 K번째 X 값이라고 우리가 잡아준 거거든. 얘가 X예요. 그 다음에 요 n분의 b-a 있죠. 요게 뭐냐면 이 간격이거든. 맞지? 너네 요 x 간격 이거 기호로 뭐라고 배웠지? 그렇지. x 증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거 내가 아마 수업했을걸? 얘를 0으로 보내버리면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요? 요 길이가 겁나 짧아져. 요거 dx라고 부른다고. 이 수업 했니? 그쵸? x방향 미소 변화량. 오케이? 얘가 dx라고 쓰이는 거야. 얘가 이제 dx라고 쓰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기호들이 하나씩 다 이해가 되지. 봐봐. 요 fx는 뭐냐면 어떤 x인 지점에서 이 막대기의 길이야. 알겠어? 여기에 dx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막대기가 약간의 가로 길이를 가지면서 길이라는 개념이 약간 두꺼운 넓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이 막대기를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까지 쭉 쌓아서 더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게 정적분 기호의 의미예요. 얇은 막대기를 넓이로 만들어서 쭉 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X로 설정해 놓은 애 안에 상수항이 있어. 이게 아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B-A 있죠? K 앞에 붙어있는 이 B-A. 얘가 구간 전체의 길이거든? 그쵸? 그럼 시작점에다가 구간 전체의 길이를 더해버리면 이제 끝점이 나옵니다. 이 끝점. 여기 윗끝의 의미야. 이 계산은 정말 복잡할 거고, 이 계산은 정말 복잡할 거고, 실제로 보여줄 거야, 좀 이따가. 이제 이런 계산을 간결하게 하겠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들어봐요. 이 dx는 n분의 b-a로서 탄생한 거잖아. 맞죠? 그럼 봐봐. 보통 아래 끝이 작고 윗 끝이 큰 상황이 많을 거야. 이걸 내가 정방향 적분이라고 읽을 거거든. 그땐 요 dx가 양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은 경우가 생겨. 뭐 예를 들어 4부터 1까지. 그러면 4부터 1까지 이 방향으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땐 요 dx가 음수가 돼. fx는 언제 양수일까? 그냥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으면 양수야. 얘는 언제 음수일까? 그래프가 그냥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음수야. 이렇게 부호적 관점을 가져가시면 이게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쓰는 거야.
예전엔 이걸 배웠어, 수학2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미적분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걸 안 배우고 정적분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미분 단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미분에 일단 그 의미부터 먼저 배우고 미분법을 배웠잖아. 그죠? 적분은 이렇게 개념 자체가 복잡해서 일단 적분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지금. 부정적분법. 그죠? 자. x제곱이 있어. 1, 3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보게. 요 넓이요. 이렇게. 그러면 요 k번째 x값을 하나 세팅을 해서 여기를 표현한 다음에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까지 표현하고 쭉 쌓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등분 개수를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구분구적법이에요. k번째 x값 한번 표현해보자. k번째 x값을 표현하는 방법. 자, 일단 지금 내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적분 구간 전체의 길이가 몇이죠? 2야, 그지? 그럼 구간 하나의 길이는 몇일까? n분의 2야. 여기를 잘게 n등분 할 거거든. 알겠죠? 그 다음 이 n등분을 한 결과 이 구간 하나의 길이가 바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k번째 x값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1 플러스 구간 k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계산 갑시다. 자, 1 플러스 n분의 2k를 여기다 넣으면 제곱이 되겠지? 자, k가 변하는 거니까 요 n분의 2는 꺼내도 되고. 자, 계산 하나씩 할게. 자, 요 계산 1부터 n까지 1. 자, 그 다음에 요 계산 n분의 1은 그냥 개수, 그 다음에 4k니까 2분의 nn 플러스 1. 자, n제곱분의 1은 그냥 시그마의 개수, 4에다가 k제곱 2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얘는 2,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인데 2가 붙어 있어. 자, 얘는 n 3승분의 4가 될 거야. 그리고 이쪽에 3차식.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다 무한분의 무한꼴이지. 그러면 1분의 2. 아까 상수 그냥 2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1분의, 조심해야 돼, 8n 3승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12가 됩니다. 알겠니? 이걸
뉴턴은 어떤 계산으로 바꿔준 거냐면은 아래 끝 1부터 3까지 x제곱 dx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바꿔준 거야. 알겠어요? 3분의 1 x 3승 여기에 3하고 1을 넣는 거지. 네. 어? 맞아요. 그럼 뭐가 틀렸지? 여기가 6분의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이 3분의 8이 되겠다. 쏘리. 3분의 20. 3분의 20. 6분의 16. 3분의 맞겠지. 됐어요?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3분의 26. 뭐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네. 여기 4다. 6, 18. 그러면 3분의 18. 여기 3분의 26. 하여튼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정적분을 배우고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48쪽 밑에 있는 성질들을 방금 배운 느낌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잘 보세요. 됐어요? 이해되고 계세요? 화이팅. 자, 함수 fx는 그냥 뭐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왜 아래끝 윗끝이 a로 같으면 0일 것인가는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a랑 a를 넣는 거라며. 그럼 fa-fa니까 0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아, a부터 a까지 하면은 면적이 몇이겠니? 없죠. 그렇죠. 그래서 0인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자, 왜 a부터 b까지 fx dx 하는 거랑 b부터 a까지 fx dx 하는 게 부호가 반대냐? a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면 정방향 적분이죠. 이때는 이 fx도 양수고 dx도 양수예요. 알겠어요? 근데 b부터 a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얘는 양수거든? 근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여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 이게 기하적인 이해, 이게 기하적인 이해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 얘 계산이 뭐라고? fb-fa잖아. 그쵸? 근데 얘 계산은 뭐예요? fa-fb죠? 부호가 어때? 반대니까 이렇게 해야 같아지는 거지.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dx가 음수. 되겠어? 여기서 dx는 되겠어요? 적분 방향에 따라 dx도 부호가 있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 하여튼 뭐 계산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8번 해봐요. 8번.
자, 봅시다. 부정적분 하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자, 윗끝을 넣어주시고요. 빼기 아래끝을 넣어주시는 거지.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자,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계산 관점에 있어서 자, 이 계산 어떤지 봐요. 어쨌든 넣고 뺀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넘기시고요. 나머지 다 단순 연산이니까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고 121쪽 개념 49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개념 49번까지 할 거야. 자,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새로 추가된 저 4번 성질이 아주 부드럽게 이해가 돼요. 결국 여러분 2부터 4까지 fx, dx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fx는 다 양수로 생각하세요. 지금은 뭔가 2부터 4까지 면적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 가져주실 수 있죠, 이제. 오케이. 자, 지금 1, 2, 3번은 어차피 부정적분 성질이랑 다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 오케이? 다만 함수를 찢거나 합칠 때 이렇게 구간이 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 3번은 아래끝, 윗끝이 같아야 한다. 잠깐만. 아래끝끼리, 윗끝끼리라고 쓰자. 실제로 아까 부정적분도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찢는 거보다 합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합칠 때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잘 보세요. 자, 앞에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일 거야.
이면적을 구하겠다. 그죠? 뒤쪽에 C부터 B까지 fx dx를 하겠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겠다 이런 뜻일 거야. 맞아요? 이걸 따로 구해야 될까? 아니, 한 방에 하면 되지, 그지? A부터 B까지 한 방에 하면 돼요. 제가 이걸 표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윗끝과 아래끝이 이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렇게요. 적분 구간이 연결되면 한 방에 적분해도 돼요. 됐죠? 자, 이때는 함수의 형태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A, C, B인 상황뿐만 아니라 A, B, C가 대소관계가 막 뒤바뀌어 있어도 윗끝이 연결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해요. 저건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뒤쪽에 이제 부호 판단까지 잘 되실 때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9번 보시면요. 28번으로 합시다. 자, 28번 보시면요. 적분 구간이 같죠? 그래서 더해줄 수 있습니다. 두 함수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 40번을 보시면요. 함수 형태가 같죠? 근데 적분 구간이 연결되는지 봅시다. 연결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계산 두 가지 그 관점. 그냥 1 넣어버리고, 마이너스 2 넣어버리는 이런 계산이 있고요. 1 넣고 마이너스 2 넣은 걸 4차끼리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뺄셈으로 마이너스 4로 묶은 다음에 1 넣고 마이너스 2 넣은 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서 하시는 거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다항함수에서는 요걸 좀 자주 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베이직센 숙제는 122쪽까지고요. 마플 시너지는 좀 자를 거예요. 근데 숙제표가 업데이트 돼야 되죠? 드릴게요. 기다려요.
47번, 47번까지 있어요. 47번까지. 48, 49는 오늘 원래 안 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플은 개념 47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몇 번까지냐면 109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